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걸 처리해야 될 문제죠. 저는 X를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게 사실은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지라는 논리에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된 부분들은 있고 한계가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뽑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이야 라고 뽑고 나가겠죠. 박근혜 후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서로 각자의 생각이 그 사실이나 녹취록이 나온다고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선 판국을 흔들기보다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정쟁의 도구로 쓰일지 몰라도 국민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고요. 정수장학회. 네, 정수장학회 문제에서 매각을 벌이거나 누군가 조직적으로 국민들이 실망할 부분들은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틀이 제대로 안 지켜져서 언론사상 엄청나게 오랫동안 파업을 했는데 동료 언론인들은 어디 있고 왜 조용하냐 이게 해결이 됐느냐라는 얘기들 똑같은 뉴스 배열과 답답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매각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분개는 반발 세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후보 자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매각 여부라고 하지만 그 특수관계인 아닙니까? 최필립 이사장하고 전혀 관계가 혈연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 바로 때문에 그겁니다. 영향력은 있겠지만 맞아요. 왜냐하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럼에도 아까 굉장히 불구하고. 박 교수님 정확히 지적해 오늘 주셨는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우리 영문과 나오셨죠? 인스파이더 오브. 인스파이더. 도우 아니에요, 도우? 자, 이렇습니다. 일반 박근혜와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 또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역시 그러니까 네. 문제는 선거는 어쨌든 게임입니다. 그렇죠. 게임에서는 양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운데 20% 이른바 중도 보수 부동층들 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사실은 양쪽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게 천하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20%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이 아니라 이분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말씀드린 그 겁니다. 매각 논란 자체까지 꺼낸 것은 큰 자충수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에서. 예, 큰 자충수 아닌가. 새누리당이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죠. 새누리당 정수장학회 측에서 측에서. 새누리당 쪽에 하여튼 측에서. 그렇게, 예, 뭐 최필립 이사장이 한 것이든 아니면 MBC 측에서 한 것이든 간에 큰 자충수다라고 봐지고요. 그 전에 왜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쟁점화되면 영향을 미친다고 봤느냐. 왜 자충수입니까? 그러니까 자충수라는 건 이렇게도 잘못이고 이렇게도 그렇죠. 잘못입니다. 네, 두 개. 우선 이것 자체가 쟁점화되면은 박근혜 후보한테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는 될 게 얘기고요. 없죠.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은 만약에 지금 대화록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 나왔었죠. 네. 그 내용을 보자면 박근혜 후보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쪽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취지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요, 이거요, 선거법 위반 논란 여지까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후보하고 영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뭔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안철수 재단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랬었죠. 본인이 직접 거기에 뭐 이사진이든 이사장이든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일반이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이거 기부하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된다면은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이번의 경우도 그게 사실이니까 네, 그렇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제가 왜 박근혜 후보가 근데 말을 참 잘했네요.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 저와 무관하다. 그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잘 선택했어요. 문제는 제가 정책- 잠깐요. 그거 왜 쟁점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냐면은요.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과거사 사과를 했는데 일정 부분 뭐 불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또 있기도 했었었죠. 네.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국가 안보의 문제와 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수장학회 문제는 국가 안보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문제와 영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과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것을 스스로 쟁점화시키겠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한 게 아니고 무슨 최필립 이사장과 등등이 그렇게 해결은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 진영에서는 잘해주려고 했나 모르겠지만 이게 자충수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중간을 들었는데요. 중간을 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이슈 자체는 사실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네. 진행 상황이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분 매각이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느냐. 사실은 야권에서요. 이게 법상 위반입니다. 이 공중파 방송국의 지분을 30%씩을 외부에서 소유하고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니까 빨리 고쳐라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매각 논의가 나온 거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사실 이 1958년에 김기태 씨가 설립해가지고 이게 헌납을 한 건데 그 많은 재산을 그냥 헌납할 리가 있습니까? 국가에? 그러니까 강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름도 또 정수장학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물론 박근혜 후보가 이걸 좀 정리해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사회가 정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만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 이미 앞에서 참 얘기는 했죠. 최필립 이사장한테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전달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지분 매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대선 이후로 이 물릴 필요가 있다. 또 이사진이나 이사장들도 그 대선 이후에 전부 다 새로 중립적인 인사들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의결을 해서 정말 부산 경남 지역의 장학 사업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해라. 이게 MBC 경영진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MBC 지분을 매각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정수. 아무런 아니죠. MBC 같은 경우는 좀 민영화 문제. 민영화 과정에서 민영화 민영화를 상정하는 놓고 좀 과정에서 이것을 사측과 매각하고 노사측 네. 매각하되 지금 아니, 기왕이면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에 아니, 가서 그렇지 정하자 않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좀 보니 이게 좀 문제 핵심 뭐예요? 김재철 지금 사장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보면 김재철 사장이 진퇴 문제를 놓고 국정 뭐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그 개원 국회 때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보면 MBC 노조가 파업하고 있고 그리고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MBC 노와 MBC 사의 입장이 다릅니다. 아주 첨예하게 좀 부닥쳐 있고 근데 또 국회가 후보를 불러내지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MBC 문제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재철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공영방송의 문제를 과연 공영방송을 어떻게 민영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갖다 이뤄내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이진숙 본부장이 덜렁 들고 와서 뭐 30% 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이 만난 거는 부적절한 거네요.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김만은 박사님께서 자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자충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적절이라는 자기들이 풍부한 건 아니니까 남녀관계에서 자충수 관련 얘기하자면은요 이번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대희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최필립 이사장 물러나고 또 이사진도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남기춘 쇄신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발언을 했어요. 만약 옛날 시대 같으면은 총이 있었다면 총으로 다시 뺏어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남기춘 검사장이 지금은 전 검사장이죠. 지금 쇄신 이후에 클린 정치 검사장이 내가 지금 만약 옛날처럼 총이라도 쏠 수 있다면 총으로 다시 뺏어오겠다. 그렇게 자치자한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박근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도 총으로 뺏었는데 이번에 다시 총으로 뺏어오겠다는 식의 뉘앙스를 주는 다시 뺏어오겠다라고 해서 참 이걸 어떻게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총으로 뺏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뺏을 수도 없고 지금은 이렇게 다시 뺏을 수도 없고. 아니 다시 뺏을 수 없고. 저는 언론이 이게 차라리 정수장학회 문제가 아니라 저라면 제가 언론인이라면 똥과 언론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했던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똥과 언론은 가까이 하는 게 않다고 얘기를 해서 최필립 이사장이 얘기를 하고 이진숙 본부장이 그 종국 기자까지 했던 양반이 그러게 하고 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가만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똥과 언론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나와 있던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대화라고 얘기하시는 저널리스트로 저희 활동하고 있어도 이건 너무 가까이에서 답답한 일 아닙니까? 가까이에서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는데 왜 그런 쪽에 대해서 그 녹취록이나 그 상황에 나온 게 아니라 저도 경제학 전공하고 여러 가지 정치 쪽이나 뭐 이런 데서 기업 매각 같은 게 룰을 따라가는 게 있다고 보지만 이건 아주 치사할 정도로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역할들이 근데 있어서 이번에는 왜 답답합니다. 근데 그 녹취록이 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겠죠. 아까 우리 한겨레가 밝히겠다고 얘기할 했었으니까요. 때는 뭐 그 과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러고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네, 어떻게 이게. 나왔나 아마 조사가 돼야 될 그러니까 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것도 만약에 그것이 과정이 문제라면 이것도 과정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균형적인 말씀을 드리는 자, 거예요. 최필립 이사장 물러나야 된다. OX 한번 할게요.
네, 오했으니까. 채플립 또 이사장 물어보고 물어봐야 한다라고 물어-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물어보고 나서 또 답을 잘못했다 호통 치시려고. 예, 아니. 자, 하나, 둘, 셋, 또, 뭐 중간 이런 거 하지 물러나야 맙시다. 한다, 예. 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같아질 때는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렇죠? 여야가 뭔가 합쳐진 듯한 느낌을 자꾸 받아가지고. 자, 여야가 없이 지금 무소속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뭐, 아니, 그럼 국민- 자동으로 합해지는 거죠. 네. 하여튼, 저도 같이 동의하겠습니다. 네. 자, 1분 20초 남았는데, 최고 어르신이니까, 어르신이 한 3초 쓰고, 오늘 처음 오신 3초면 숨 쉬는 얘기 같은데요? 30초. 아, 30초. 네, 네. 30초. 네. 예, 30초인데 지금은 일단 야권 단일화 이런 네. 논란 과정 속에 있는데요. 지금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김종인 의원이 경제민주화법은 여야 간만 이렇게 합의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 쪽을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국민들이 만약에 국회가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면 오히려 제3후보인 안철수 후보한테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곽동수 교수님 오늘 네.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슈 자체에 대해서 뭔가 선정적이어서 좀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과연 논의가 될 만한 내용인지 그 과정은 어떤 거지 어떤 내용이든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걸 우리 후보들이 어렵게 풀어가는 쪽들이 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관련 특수관계인에게 나가라는 얘기조차 하면서 오히려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보다 책임지는 자세, 특히나 집권 여당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전 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 30초 드릴게요. 네, 뭐 서울에서 안 되겠어. 네. 네, 정수장학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네. 정수장학회 얘기 그거는 하여간 실정법상으로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좋은데 다만 이 문제가 지금 다가오는 대선에 영향을 그렇게 미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 측하고 안철수 후보 측하고 이렇게 실갱이 혹은 뭐 이렇게 툭툭툭툭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65일 남았는데 좀 선수라도 빨리 입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바람이 있을 겁니다. 좀 현재는 빨리 선수가 마무리- 3명 있는 거 아닙니까? 네. 3명이서. 자, 7초 전. 네. 네,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30초.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30초. 저한테 30초. 예, 뭐 단일화 얘기도 뭐 좋고 뭐 마지막 좀.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나름대로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게 양쪽 후보가 건강하게 단일화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11월 초중순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단일화의 가득을 잡을 테니까 좀 기대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60초, 58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클로징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인들이 벼슬이라면 굽실 되는 그런 풍토를 고쳐야 한다. 족보에 남기 위해서 덮어놓고 벼슬 자리에 앉는 그런 풍조를 시정해야 한다. 모든 정치 권력을 거부한 김준엽 전 고대 총장의 말입니다. 노벨상을 받는 교수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좀 노벨상 받았습니다. 단일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 자꾸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최악의 선택까지 갈 것 같아요. 지난번 질문에서 그랬죠. 단일화가 대체로 되는 쪽이지만 안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지난번. 없다고 얘기했어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그냥 5대5 정도인데 네. 안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박근혜 후보로서 가장 시간이 심한 게 문재인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완성하고 안철수 후보의